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는 김선일 목사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창조과학회를 이끄시는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이수용 장로님, 또 정찬문 안수 집사님, 우리 두 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교수님들과 오늘 함께해서 하여튼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일회 캠퍼스 교양학부 교수로 계시고 또 인공지능 전공하시는 이수용 장로님. 지금 장로님은 원주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제일감리교회 제가 이제 섬기기 시작한 지는 한 3년,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원래 장로님 그럼 원 고향은 충남 온양. 온양이시고. 네. 아유. 근데 그럼 장로 임직도 강원도 와서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 오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신 모양이네요,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우리 정찬문 교수님. 정찬문 교수님은 원주제일 장로교회에 계시네요. 예. 네. 안수 집사님이시고. 예. 네. 집사님은 화학? 네. 전공 분야고? 네. 전공이 화학입니다. 정말 저희 같은 목회자들한테 참 어렵고 분명히 공부하고 배운 적은 있지만 참 관심이 조금 좀 덜했던 분야인데 이렇게 오늘 두 분 모시고 오늘 좀 은혜되고 좀 좋은 말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신 이유는 두 분의 그 공통 분모가 있는데 창조과학회에서 일하시는 지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요즘 같은 이런 과학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과학주의가 정말 팽배한 이때에 창조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또 오해도 분명히 많을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학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 많을 텐데요. 저도 하여튼 강의를 듣는 마음으로 오늘 좀 두 분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조과학회를 좀 먼저 소개를 해 주시죠, 장로님. 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또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되는데 실제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 신앙 고백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창조 설화인 것 같다라는 등 또 많은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45억만 년 전 또 많은 그 진화론자들의 주장하는 것들을 전혀 필터링하지 않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조차 이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또 우연히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탄생이 되어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진화론자들의 말을 거리낌 없이 반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교회학교 아이들,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혼란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조과학회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 또 생멸체, 우주에서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질서, 그리고 조화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적인 설계의 결과라는 것을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시대가 만물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도록 하는데 저희 창조과학회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질문받겠어요, 교회에서.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 빅뱅 이론은 그게 증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증명되지 않은 가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세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증명이 되고 뭔가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실험을 했을 때 뭐 이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아니 태초에 생기는 빅뱅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빅뱅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과학자의 말을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가설을 믿는 거죠. 그렇죠. 가설을. 과학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가설을 믿는 사고이다. 근데 그러면서도 성경을 믿는 건 되게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그런 가설을 믿는 건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점이 저는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거 못 믿으면 저것도 못 믿어야 일관성이 있는 건데 한쪽만 믿으면서 우리한테는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 전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하는데. 왜냐면 과학은 전 잘 모르니까. 근데 창조과학회는 그냥 이름만 놓고 보면 창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뭔가 창조적으로 얘기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창세기를 그대로 믿는 신앙을 토대로 하고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다양한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도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화론이 만약에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이제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면 성경은 이제 틀린 책이거든요. 그렇죠. 그 태초에 생겨난 순서라든지 이제 진화론에서 이제 먼저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지구가 생기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창조론에서 이제 지구가 먼저 생기고 이제 우주가 나중에 생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이 맞다면 이제 성경 틀린 책이고 과학자인 저도 사실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고 틀린 책을 사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평생 간직하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공교육에서 이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영향을 받고 맞습니다. 그 통계를 봤더니 그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중고등학생, 초중고 학생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공교육에서 가르쳐지는 진화론이다. 아, 그래요? 그게 제일 크다고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크다니까 좀 충격적이네. 창조과학회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제 바른 시각을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창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까지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볼 때 두 분 다 이렇게 사실 이공계 이과 성향의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창조는 물론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가지게 되셨는지가 오히려 더 궁금하네요. 장로님부터 정참문 교수님이나 저나 다 모태신앙.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제 모태신앙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범하거나 이렇게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쳐서 우리가 같은 캠퍼스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는데 연세대학교 그 미래 캠퍼스에 미래 캠퍼스는 이제 원주에 있는 캠퍼스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창조과학 사역하는 그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계셨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찬문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저도 또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 창조과학 그 매월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지만 창조과학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가긴 갔는데 처음에는 과학자들의 모임이니까
과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뭔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과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시고 만드신 세상을 이렇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적인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즉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우주, 만물 그리고 어떤 하나의 단세포가 점차 다세포로 또 어떤 식물로 또 동물로 또 이렇게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에 대한 논리적 모순들이 과학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포 하나에서 어떻게 이 종들의 그 경계가 명확한데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회학계에서 보면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창조 신앙을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진화론자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분명히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아담과 또 하와도 만들었다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데 학교 공교육에 가보면 침팬지라든가 유전적 DNA 구조가 비슷한 어떤 그 동물들로부터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니까 유인원을 통해서 사람이 인류가 생성된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서 이거 뭐가 과학적으로 봐도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주장을 할까?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왔던 그 초창기부터 이 창조과학 사역하시는 선배 교수님들 그런 내용들 이렇게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정찬문 교수님이랑 이 역할들을 계속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원래 두 분은 이제 신앙을 갖고 계신 상태인데, 근데 이제 이 창조과학회를 하시면서 더 어떤 확신 가운데 이제 더 계셨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근데 두 분도 청소년 시절 때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으셨어요? 이 성경이 진짜 진리인가? 이게 좀.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진화론 때문에 신앙이 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뭐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그럭저럭 공부 열심히 하시느라고 그랬나 보네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대학에 부임한 후에 그 이 과학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독교계에 교회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연 사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준비하다가 이제 진화론, 창조론 이제 속속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물이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다는 건 정말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좀 가설에 불과하면서 더 나아가면 이제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생기는 건 이제 기적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 속에 이제 우주의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 태초라는 시간과 그다음에 천지라는 그 공간과 지구라는 물질, 그런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가지 요소가 창세기 1장 1절에 다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으면은 생길 수 없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돼서 되게 뭐 감격을 하셔서 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 교수님 이렇게 강의하시면 학생들이 되게 뭐랄까 진실 되게 들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모교회는 어디세요?
고향교회라고 해야 되나요? 고향교회 이제 네. 청주 네. 출신이고요. 거기 복대교회라는 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초중고를 거기서 보냈고요. 네. 근데 서울 산정현교회도 출석하셨었나요? 예. 그 사실은 이수영 교수님을 만난 게 이제 네. 산정현교회에서. 그러시군요. 두 분이 이제 같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신 적이 있으시네요. 예. 그런데 그 교회 서울 산정현교회 하면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맞습니다.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네, 이렇게 네. 남아있던 맞아요. 전쟁통에 세워졌던 재건된 교회인데 우연히 우리 정찬문 교수님이 거기에 또 저도 거기에서 만나서 있었는데 우연이 아니고 섭리. 우연히 이거 우연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제가 역시 과학자들이 맞으시네요. 네. 뭐 하나.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거기 살다가 서로가 이제 직장으로 헤어졌는데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제가 강원도에서 직장 생활할 거라고 하는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아마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학술대회도 준비하고 창조 사역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사실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도 많이 바쁘실 텐데 뭐 학부생도 하고 대학원 강의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과학회는 뭐 어떤 면에서는 연장선상 같긴 하지만 또 다른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또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시고 하려면 이게 상당히 바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제대로 아마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만큼 시간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때 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강의를 하실 때 되게 어디 가서 강의하세요? 학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창조라고 하는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대학에 교양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한동대학교, 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렇게 정규 학점으로 취득할 수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는 전문 그 과학 영역에 계신 교수님들, 우리 정찬문 교수님 화학뿐만 아니라 의학, 또 방사선, 컴퓨터 사이언스 다양한 영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한 강좌씩 일주일에 한 회씩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또 학생들의 피드백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군부대가 많잖아요. 군인들이 많고 이 젊은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군에 가서 어떤 잃어버렸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군에 가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물론 옛날에는 초코파이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치킨에도 줘야 돼. 요즘은 월급이 많아요. 그런가요? 월급이 2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배달도 되고 이래서 먹는 거 가지고 지금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참. 가서 군부대에 가서 이렇게 매주 창조 과학에 대한 어떤 강연을 우리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시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진중 세례 받을 때 그 결신하는 경우가 우리 창조과학 사역을 하고 난 그 다음에 결신자를 모집하면 훨씬 더 는다고 그래요. 우리 정찬문 교수님이 많이 다니셨죠.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 원주 인근에 있는 사단인데요. 세례를 받는 숫자가 강연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는 숫자에 비해서 강연을 듣고서 세례를 받는 숫자가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그 목사님조차도 의미가 있네요. 그 군목님조차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요새 이제 흔히 MZ 세대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은 성향이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납득이 돼야지, 납득이 물론이죠. 돼야지 믿는 그냥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젊은 세대한테 이 신앙의 어떤 뭐 선교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창조과학이 어떤 좋은 어떤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또 성경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신앙이 있는 청소년들의 신앙을 좀 강화하고 세속적인 도전의 좀 방어 체계로서의 창조과학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일 수 있겠다.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많죠. 질문이 많을 텐데, 뭐 대충만 생각해도 뭐 공룡 나오고 이제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공룡 아이들 좋아하죠. 그런 뭐 글쎄 뭐 에덴 동산에 어디 있냐, 뭐 노아의 홍수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어떤 좀 조금 뭐랄까 좀 유치하다고 할까 좀 많이 자주 듣는 질문부터 이런 질문도 있나 하는 어떠세요?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으세요? 공룡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제가 주로 하는 강의가 공룡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제가 공룡을 전공한 건 아닌데 저는 원래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고 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는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주장하는 가설이 있으면 그걸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연역적인 방법 혹은 귀납적인 방법. 그러니까 연역적인 것이라 한다면 뭐 A면 B이고 B면 C다. 그러면 A, C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론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귀납적이라면은 사례별로 사례 기반으로 이런 경우에 이렇다. 이런 경우에 이렇다. 그래서 계속 나열하다 보니까 그럼 모든 경우도 이렇겠다라고 추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연역적이든 귀납적이든 어떤 방법을 대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이제 제가 관심 갖게 된 것이 공룡하고 사람하고 세상에서 동시대에 같이 살았을까라는 퀘스천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 진화론에서 해도 시대가 전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진화론의 연대표를 봐도 쥐라기에 사람이 없잖아요. 공교육의 정답을 잘 갖고 계신데 학교 교육에서는 공룡이 멸종되고 6,500만 년 6,500만 년 후에 인류가 탄생됐다고 이 공교육 체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6,500만 년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그 생각할 수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 한반도가 돈은 생각할 수 있는 반만 년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6,500만 년 그렇죠, 카운트하기 어렵고 상상하기 어려운 기간인데 6,500만 년 동안 공룡과 사람이 안 만난 것으로 이 책에서는 그 진화 연대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카운터 이그젬플들이죠. 그거를 역설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증의 자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과 공룡이 공존했다라고 충분히 추정하거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인디언 벽화에 보면 공룡과 사람을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림이 있다든가 또 페루의 어떤 평야 지역에 돌이 있는데 돌이 새겨진 그런 그 모양들 그림들을 보니까 트리케라톱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뾰족뾰족 공격을 너무 잘 받아 제가 그런 공룡들의 모습들을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룡이라고 하는 그 동물은 이게 현재 생존했다라기보다는 화석 동물이거든요. 맞아요. 뼈를 보고서 그 동물의 원래 모양이 어떨 것이다라는 거를 추정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3D 스캐닝을 통해서 뼈를 다 맞추면 동물의 실제 당시의 외형이 어떨 것이라는 거를 이렇게 추정해서 그린 상상도가 있게 되는데 이 상상도가 지구촌 곳곳에서 가령 미국이든 혹은 중국이든 캄보디아든 어느 지역이든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룡의 모습들이 똑같이 그림이 혹은 똑같이 벽화로 똑같이 어떤 진흙의 인형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사람들도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봅니다. 또 결정적인 또 근거도 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강가에 공룡 발자국이 이렇게 막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건 공룡 발자국이다라고 고증을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공룡 발자국이 좀 제법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성에도 있고. 네. 네. 너무 잘하셔서. 네. 그런데 이 공룡 발자국이 있는데 그것이 화석이 되어 있는데요. 공룡 발자국하고 그 옆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이 진화 연대에 의하면 6,500만 년 이후에 인류가 탄생한 것으로 있는데 공룡 발자국이 화석이 된 후에 6,500만 년 후에 사람이 그 딱딱한 화석에 그 발자국을 찍을 수 있겠는가. 또 더 신기한 거는 공룡 발자국 화석 위에 사람 발자국이 겹쳐서 찍혀진 그런 화석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 강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남해 이런 데서도 발견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교수님 그렇게 공룡하고 사람이 공존했다라고 하는 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6,500만 년의 그 갭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진화 연대라고 하는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그 진화 연대 그 모순을 뭐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라면 어떤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뀔 때 그 바뀌는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고 진화론자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화석은 그때 당시에 짐승들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떻게 변환된 것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이 되거든요. 근데 화석하면 우리 정찬문 교수님 잘 아시는데 이 중간층에 대한 화석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번 좀 말씀을. 발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거의 없거든요. 그 수만 년이 흘러서 됐다고 그러면 다 촘촘히 좀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 가지 이제 좀 전에 공룡 말씀하셨는데 거기 좀 추가를 하자면은 그 최근에 이제 공룡 화석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상세히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공룡 살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살점이 어떻게 있지? 그러니까 살점이 썩지 않고 거기 이제 붙어 있다. 네. 그다음 이제 DNA 같은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네. 그 주라기 공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DNA 나오면. 근데 DNA의 그 보존 가능 기간이 어떤 학자들이 또 조사를 해보면 한 몇천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공룡의 살점 속에 그 DNA가 발견이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그 몇천 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제 그런 뭐 과학적인 반증을 이제 진화론 체계에서 뭐 그렇게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공룡을 창조하신 게 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거를 잘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석도 진화론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새가 작은 공룡이 이제 뭐 다리가 이제 날개로 앞다리가 뭐 날개로 변하고 뭐 시조새를 거쳐서 뭐 현대새로 됐다든지 뭐 말의 화석이라고 하면 이제 개처럼 조그만 동물이 점점점 커지고 뭐 그래서 발굽수가 줄어들고 해서 그게 이제 진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조새 같은 경우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날개에 발톱이 있다든지 또는 부리에 이빨이 있다든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작은 공룡이 그 새로 진화하는 중간 과정에 시조새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새가 또 있더라고요. 그 타조 같은 것도 어릴 때는 뭐 이 날개 발톱을 가지고 뭐 있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시조새가 화석으로 발견된 그 같은 연대 암석에 현대새도
같이 발견이 되는 거죠. 네. 그 시조새가 발견되는 그 연대에 현대 새조. 그러니까 네. 시조새가 새 조상이 아니고 그냥 같이 살았다가 멸종된 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맞고, 이제 실제 진화론 측에서도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좀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그 무슨 탄소 연대 뭐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하여튼 저 같은 수준의 사람한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게 뭘 보고 저걸 가지고 뭐 10만 년, 100만 년 이렇게 하는지 사실은 화학 네, 그래서 저 화학 전문가 입장에서는 뭐 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뭐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동위원소 연소 측정. 뭐 들어본 단어들이죠. 근데 동위원소, 뭐 탄소라든지 우라늄이라든지 그런 걸 쓰는데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제 가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가정. 그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의 흐름은 뭐 아주 그 동위원소 붕괴되는 것이 과거로부터 이제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됐다든지 그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이 옳다는 증거는 없지만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수치를 결과를 내려면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정말 옳은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 전 동위원소 뭐 이건 다 증명이 된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작은 몇 년, 몇십 년 정도의 거 가지고 유출을 과거를 유출하는 거예요. 그 수억 년이다, 수십억 년이다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유추가 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그 석탄도 한 몇억 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 이제 창조과학회 미국에도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진화론적으로 3억 년 보통 이제 탄소 동위원소도 측정을 하는데요. 생물체에 대한 거는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을 하는데 너무 오래됐다는 것은 이제 탄소 동위원소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요? 탄소는 그래요? 10만 년까지 밖에. 10만 년요? 10만 년. 그래요? 그러니까 3억 년 됐다는 석탄은 아예 측정을 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했자는 거예요? 그 지층 진화론 체계에 따라서 어떤 지층에 발견되면 뭐 3억 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그 샘플을 석탄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석탄 샘플을 얻어다가 공인 측정 기관, 탄소 동위원소 공인 측정 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서 얼마나 됐는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3억 년 됐다는 건데 탄소가 상당히 많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탄소 14라고 부르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몇천 년밖에 안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기라는 것도 사실 많은 오류 내지는 가설인 건데 그 충분히 짧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결과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긴 시간이 정설인 것처럼 다 알고 있을까요? 왜 그런 주장이 더 힘을 오류가 있고 가설에 기반한 것인데도 왜 그렇게 교과서에 다 실려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진화론의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화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패러다임 속에 있어서 그 주장이 더 강력하기 때문인가요? 가설을 입증하고 설명을 해야 완성이 될 텐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을 실험적으로 다시 재현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재현이 불가능하잖아요. 재현이 불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에 가설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뒷받침하려면 하나의 어떤 종이 예를 들어 다른 종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중간에 이 변해된 종들의 중간의 과정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A라는 종에서 B라는 종으로 바뀌어가는 이 중간의 과정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주장하려니까 우리가 유축컨대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끔 보면 그 유인원이라는 이런 체계에서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의 그 종들에 대한 것이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다른 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 국제적인 그 유력 학술지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서 맨 처음에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것은 이제 다른 뭐 멧돼지 뼈를 거기다가 접합시켰다라든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런 선언한 거짓말한 것들도 많이 그런 드러났죠. 양심 선언한 네네. 것이 그거는 뭐 네이처지나 이렇게 타임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이러한 한 종과 다른 종이 바뀌어 나간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기간이 길어서라든가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 좀 궁색하다. 사실 저는 진화론의 핵심은 이렇게 뭐 목이 좀 길어진 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뭐 선택 진화론은 그럴 수 있겠다. 뭐가 유리한 종이 좀 남고 불리하면은 좀 도태될 수는 있겠지만 아니 그 어류가 양서류되고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는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거야말로 이건 정말 비과학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그냥 수백 년간 믿어진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고 이걸 아무런 그 비판 의식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그거 좀 납득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 진화론에 대한 네네. 이제 반론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제 과학 교과서는 사실 그런 반론들까지도 다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기재를 해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이 이제 균형 잡힌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그런 가설 주장만으로 뭐 이렇게 된 그런 교과서가 상당히 좀 사회적으로 또 뭐 기독교계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실제로 다른 나라는 이러한 진화론에 대한 반론이 있는 교과서가 있는 나라가 있나요? 다른 나라도 다 진화론만 들어가 있나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주마다 좀 다른데요. 주마다 달라요? 네. 거기는 이제 창조론도 뭐 같이 가르친다든지 뭐 네네. 그런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 기대는 이제 뭐 그 말씀드렸던 뭐 공룡이라든지 뭐 또 연백이라든지 뭐 화석 뭐 여러 가지 그런 최근 들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그런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증거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쌓이게 되면 진화론 측에서도 더 이상 외면을 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항상 답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 궁색하지만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과거로 역추산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그 공간이잖아요. 그 시공간으로 자꾸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선입견과 프레임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과학 교육이 그렇게 갖춰져 버린 것이죠. 그 프레임을 떨어놓고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결단, 이러한 어떤 그 시각 발상의 전환, 창조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걸 봐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 프레임으로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까 그걸 떨치기 어려운 거고 그래서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이런 목마름과 갈증과 궁금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적 갈등이 오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그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학교 갔더니 뭐 그렇죠. 침팬지가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는데요. 아니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대. 자꾸 질문할 때 이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 신앙의 막 새싹들이 자랄 때 뭔가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야라고 했을 때 이 갈등의 목마름은 신앙적 정체성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또 이제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교수님들 같이 과학의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하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랑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권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되게 신뢰감을 갖거든요. 애들은. 이게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다. 같은 어떤 내용을 얘기해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다르니까 진화론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참 강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 업데이트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어떤 이론을 주장을 하다가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입증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지면 그것이 세계 유력한 그 전문 분야의 과학지에 그것이 설명이 되고 리뷰가 다 끝나면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서로 업데이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항상 과학을 접하는 자세는 겸손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마치 검증도 안 된 것을 확고한 어떤 고정 이론인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가설 그 신앙자들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죠. 네. 학교에서는 어떠세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연세대학교 학생들 정도 되면 그래도 똑똑한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 나름 교수님들하고 이거 가지고 막 토론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전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창조과학 관련 네네. 교양 수업이 있거든요. 아, 예. 네네.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크리스천 그 수강생들은 이제 크리스천 비율이 그렇게 뭐 높진 않습니다. 네네. 예. 최근에 또 비율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 공교육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반감도 좀 나타내고 저기 현대과학을 부정하느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꼼꼼히 좀 들여다보면 사실은 뭐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이론이다 이렇게 거기까지는 동일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창조주가 계시는 거냐는 거기서 이제 거기 쉽게 거기까지 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진화론의 문제와 모순은 뭐 명확하니까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명확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진화론이 부정되면 창조론이 반드시 맞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 거냐? 뭐 이거 창조라는 것은 정말 과학을 뛰어넘는 그 현상인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면에서는 이제 좀 뭐 어려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 그 DNA를 보면은 거기 그 염기가 이제 그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데. 염기 서열 들어봤습니다. 뭐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네. 그럼 네네. 근데 그 염기 서열을 이제 종이에다가 프린트를 하면 한 100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요? 1000페이지짜리 책이 1000권 1000권이요? 인간의 DNA를 다 이제 분석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이제 1000권 만들 정도로 이제 그만큼 많은 정보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진화론이 맞다면은 이 유전 정보가 이제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이 전혀 되지가 않고 이제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조차도 생명 그러니까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그 유전 정보가 이제 우연히 저절로 생겼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DNA 생겨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서 이제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서열도 쫙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확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않습니까? 뭐 네 자리 숫자가 나올 확률도 뭐 0부터 9까지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네 자리 숫자가 나올 확률이 뭐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해서 4번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만분의 1인데. 복잡해지는 것 같네.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이공계 분들이랑 얘기하다가는 어느 순간 빨려 들어가면 복잡해지는 것 같아. 10분의 1 나왔어요. 네네. 우선 포인트는 이것이 정교한 순서로 되지 않으면 뭐 이제 질병이나 기형이나 뭐 생명 현상을 못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교회에서 이제 설교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하죠. 스마트폰 망치로 부셔놓고 이거를 휙 던져서 우연히 맞춰질 확률이 있겠냐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데 어떻게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냐.
저부터가 사실 그 우연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이거를 믿는다는 건 과학을 또 하나의 종교로 믿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네, 이제 맞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과학의 도전 앞에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되게 설득력이 있나 봐요. 하여튼 오늘은 한국 창조과학회 사역하시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신 우리 이수영 장로님, 화학 가르치시는 정찬문 안수집사님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창조과학회가 이번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요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한국창조과학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연구하신 내용들을 학술지로 만들어주는 ORJ라고 하는 전문 학술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창조 코이노니아, 그리고 창조과학 학술대회가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창조과학 학술대회, 또 교육사역, 또 창조과학 세미나, 창조과학 스쿨, 우리가 이제 교육학교 아이들을 위한 실험적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차세대 사역, 또 비전 캠프, 또 선교사, 창조과학 선교사를 파송한다든가, 또 워크샵, 또 군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제 컨퍼런스도 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도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개최가 되는 창조과학 학술대회는 네. 올해가 22회째가 됩니다. 1991년도에 창조과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국제 심포지엄을 온누리께서 열렸던 것이 이 창조과학 학술대 1회가 되고요. 그동안 이제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러한 학술대회로 계속 점철되어 오다가 이번 2014년도에 연세대학교와 원주 제1감리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학술대가 있었거든요. 꼭 10년 됐습니다. 그렇네요. 10년 전에도 우리 정찬문 교수님과 저가 같이 그때 많이 섬겼는데요. 네. 그때는 정찬문 교수님이 대회장이었는데 올해는 제가 대회장이 됐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두 분이 번갈아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저희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요번에 특별한 경우는 춘천 지부가 있고 원주 지부가 있었는데 올해 이 창조과학회 학술대회를 위해서 춘천 지부, 원주 지부를 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원 지부라고 이름을 붙였고 정찬문 교수님은 늘 맡아오시던 그 섬겨오던 원주 지부장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제가 이제 강원 지부장이 되어서 강원 지부와 원주 지부가 함께하는 주최하는 그런 창조과학회 학술대회가 되고요. 이번 8월 31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네요. 네. 그래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에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소는 연세대학교인가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미래캠퍼스. 그거 되게 크던데. 그거 어디 건물이에요? 가보셨어요? 거기에 저 지난주 가봤습니다. 네, 기숙사도 다 가보고. 미래캠퍼스라 미래관에서 개회 예배를 미래관. 드리고 네네. 초청 강연과 또 주제 강연을 오전에 하고 또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이렇게 또 준비해놨습니다. 네. 쌈밥. 메뉴도 말씀해 주세요. 불고기 쌈밥. 불고기 쌈밥. 네. 근데 그날 네네.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 주일날까지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2만 원. 근데 현장 등록하면 3만 원이니까 8월 25일 주일까지 등록을 마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에는 이제 세션을 이제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일반 세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조 과학에 대한 뭔가 아직 처음 만나는 그 창조과인 그 성도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아요. 입문 과정 입문 과정이라고 기본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반 세션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가 세션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네네. 좀 뭔가 한 발 더 지나온 분들한테는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말 그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네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는 그 대만, 싱가포르, 일본에서 그 각 나라별로 네. 창조과학 사역을 하시는 교수님들, 목회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준비한 여러 가지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을 건데요. 그건 좀 전문가 영역이겠네요. 네, 그러면. 영어 세션이 네. 또 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핫하게 아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교육 세션인데요. 이 과학교육 세션에서는 어린이 세션, 청소년 세션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어린이 세션,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들을 우리가 청소년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세션에서는 뭐 설계된 우주, 행성 띄우기, 또 찬양 율동도 중간에 좀 하면서 찬양 율동도 네, 누가 하세요? 대구 지부에서 네. 대구 지부에 아주 전문 사역자들이 옵니다. 대구 지부 창조과학회는 율동 전문가가 있단 말이에요. 율동 과학자들이 막 춤도 추나요? 이거 재밌겠네.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은 몸치라도 다 합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 아까 잠깐 일부에서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뭐 DNA라든가 염기 서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또 DNA 팔찌 만들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골든벨 그것까지 해서 어린이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과학 세션에서는 우주, 화학, 진화론에 대한 비과학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강의를 들은 다음에 적외선, 공명, 그다음에 자석의 N극끼리 당겨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요. 또 생물, 인류 진화에 대한 비과학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에 지층의 생성기관, 또 어느 관에서 자석이 빨리 떨어질까, 구심력 이런 것들도 한번 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또 베르누이의 정리, 뭐 실내에서 번개 보는 거,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인 증거 6가지도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같으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이렇게 도구가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청소년 세션, 어린이 세션은 선착순 50명만 받으려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실험 준비 자료들도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봤더니 거의 지금 마감 임박되어 있어서 그렇네. 마감이 넘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고민 중입니다. 이게 보니까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뭐 번개도 일으키고 뭐 자석에도 붙이고 맞아요. 하려면 그 사람이 뭐 몇백 명 돼서는 안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 전문 사역자들이 있어서요. 네네. 그 어린이 그 창조과학 교실은 대구 지부에서 워낙 오랫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어서 전문인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은 부산 지부가 오랫동안 그 부분을 잘해서 부산 지부에서 또 초빙을 해서 경상도 분들이 잘하시나 봐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대구 저희 이제 강원 지부 또 원주 지부도 이런 것들을 잘 전수 받아서 앞으로도 저희들도 이제 뭐 경기 지부, 뭐 서울 지부 할 때 가서 저희들도 좀 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들도 오신다니까 상당히 규모가 있고 거기다 또 다양한 세션들이 있어서 장소도 뭐 큰 장소도 필요하고 작은 장소도 필요하고 어차피 뭐 두 분 목욕 학교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괜찮을 텐데.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끝날 때 폐회할 때쯤이면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우수 질문 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던 것들, 기준을 잡지 못했던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받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8월 31일 이전에 우리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가지고 답변도 해주고 우수한 질문한 그 질문자들에게는 아주 멋진 선물도 주는 그런 시간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겠는데요? CBS에서 강원 CBS에서 많이 좀 기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강원 CBS가? 이번에 후원해 주실 줄 믿고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직원이 아니니까. 저도 뭐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주실지 어쩔지는 좀 나갈 때 봐요. 이렇게 되면 교수님들도 창조과학회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이제 과학 전공자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젊은이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좀 참여해서 분별력을 갖고 제대로 된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신앙도 좀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두 분 좀 계획이 있으시다면 창조과학회를 포함해서 또 은퇴 얼마 안 남으셨다고 좀 안 믿어지는데 너무 들어 보이시는데 학교를 혹시 은퇴하시더라도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이 활동을. 그럼요. 네네. 그럼 뭐 우리가 졸업을 해도 끝까지 할 수 있죠. 그럼요.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 같은 경우는 은퇴하시고서도 재직 중보다도 더 왕성하게 일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계획 같은 거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창조과학 사역은 이제 해오던 그 뭐 강연 사역이라든지 네네. 또 학술지도 또 그 전문성 있는 학술 활동도 이제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그 외국서 나오는 어떤 학술 자료들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제 또 번역해서 이제 학회에 이렇게 올려서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런 활동들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더 그 젊은 사역자가 이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속 세대로 이 중요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젊은 창조과학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배 양성, 이게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생각지도 않게 강원 지부장을 맡았는데 뭐 강원 지부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춘천과 원주를 기반으로 합병이 됐는데 아마 이제 강원도 지역의 이 창조과학 사역에 대한 저변을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원 CBS 원주 방송센터에서 매주 1회씩 그 창조과학에 대한 우리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도 시켜서 방송 사역을 통해서 창조 과학에 대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창조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 또 군집해서 모으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CBS 방송은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선교 사역의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강원 CBS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옥에서 좋은 시설 기반으로 좋은 기술 가지신 우리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이런 것이 강원도 지금 영서 지방뿐만 아니라 영동 지방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전파 사역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이제 강원 지부장이니까 강원도 지역의 창조 신앙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2년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돌보지 못했던 찾아가 보지 못했던 어떤 창조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현장들 방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공룡 어떤 유적지 같은 곳 가서 좀 더 제가 직접 촬영도 해보고 좀 더 해석을 해보고 뭐 제가 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은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정보 이론 아까도 말씀을 나눴는데 DNA라든가 이 정보 이론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람들과 유사한 종들의 그 염색체의 수하고 그 어떤 종의 어떤 특성들을 좀 더 비교해서 좀 더 종과 종이 이렇게 진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들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창조 이야기의 책 같은 것들도 한번 발간하고 싶은 것이 앞으로 제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나오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수영 장로님, 정찬문 집사님, 우리 두 분 교수님과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